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9조 1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증권가의 평균 전망치였던 10조 7천억 원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WTI가 전일 대비 3.7% 급등한 배럴당 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시설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됐기 때문인데 뉴욕 유가는 지난 5거래일간 13%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2%대 상승하면서 MS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가 간밤 비관론이 제기되며 3.7% 급락했습니다. 구겐하임증권은 이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해 뉴스에 팔아야 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전날의 상승분을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를 넘어섰고요. 또 허리케인 밀턴의 접근 소식과 더불어서 일부 빅테크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3.7%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이 각각 3% 그리고 2% 하락한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 눈에 띄었죠. 이 엔비디아가 간밤 2% 이상 오르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에 복귀했는데요. 한편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의 우려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9조 1천억 원으로 2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던 시장 전망치를 한참 밑도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강세에 1.5% 이상 강하게 뛰어오른 코스피 시장. 현재 지금 이 시각 0.6%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594선, 한 달 만에 되찾았던 2,6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이 동반 매수 우위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단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쌍끌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반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1.5%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780선에 안착했던 코스닥. 지금 이 시각 0.01% 아주 약소하게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781선, 가까스로 78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챙겨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이 코스피는 빨간불을 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불안불안하게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10일까지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규모 행사인 이 CPHI 2024가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를 통해서 이번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는요. 생보법이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로 처음으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과 동시에 이 통과 이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만큼 많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일제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치 하회에서 어닝 쇼크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실적이 뭐 적자가 났다든지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년 동기 대비면 당연히 좋아진 거고요. 전분기, 2분기를 보더라도 살짝 증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예상치를 너무 크게 봤던 거인 건지 어쨌든 뭐 증권가에서 최근에서 삼성전자 때리기를 하는지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그 예상대로 안 좋게 그러니까 어닝 쇼크 실적치가 조금 줄어들어서 나오니까 뭐 시장 충격은 뭐 크진 않아요.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맞으면 좀 덜 아프죠. 예상하지 않고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이 상당히 강한데 어제는 전고체하고 2차 전지가 강했죠. 근데 오늘 전고체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좀 주춤하고 2차 전지도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그쪽이 빠지면서 지금 제약 섹터들이 은근슬쩍 강하고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 말고도 뭐 방산도 있고 해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걔네들은 별로 안 움직여요. 일단 제약주들이 그래도 오늘 코로나 그다음에 뭐 치매 관련주 쪽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mRNA 백신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유럽에 있을 지금 뭐 그 최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제약 박람회 같은 거 뭐 그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어제 이제 안 움직였던 애들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격인데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는 IT가 좀 주춤하고 전고체라는 2차 전지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쪽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취소입니다. 왜냐면 어제 IT도 강했죠. IT도 강하고 전고체도 강하고 2차 전지 강하고 이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미국 시장 어제 빠지긴 했지만 거의 뭐 빠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일 이제 휴장이잖아요. 9일 한글날 휴장일 때 FOMC 의사록 발표하고 그다음에 10날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나오는데 그거를 앞두고 그냥 눈치 보는 장이에요. 미국 장은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냥 눈치 보고 있고 그냥 이거로 박스권의 흐름이고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보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급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별로 안 빠지죠.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0.70 양호하죠. 원래 미국 시장이 예전에서는 약할 때에서는 어제 나스닥 1% 넘게 빠졌잖아요. 다우존스도 0.9% 거의 1% 가까이 빠졌고 그러면 둘 다 1% 가까이가 넘게 빠졌으면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빠진다 그러면 오늘 한 2%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흐름들이 순환매가 맞고 지금 나오는 흐름을 봐도 순환매가 맞습니다. 그럼 순환매 왜 나오느냐?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도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은 오랜만에 이제 국경절 이후에서 이제 개장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을 하는데 이따가 10시 반에 개장을 하게 됐을 때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잠깐 흔들렸다가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그러니까 크게만 안 흔들리면 되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올해 계속 4분기에서 또 지준율 인하를 한 번을 더 한다고 합니다. 0.25에서 한 0.5 정도 또 지준율 인하를 또 한다는 이슈가 있고 거기다가 오늘은 무슨 경제 활성화 정책인가 뭐 패키지 뭔가를 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벌써 2% 3%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다 패닉으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오늘 뭐 어닝 쇼크 해갖고 막 7% 8% 빠지고 삼성전자 너만 빠지냐 우리는 더 빠진다 그러고 막 IT 부품주도 우리는 15% 빠지지롱 하면서 다 떨어지고 막 너도 나도 내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텐데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올라갔던 애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강하게 버티는 것은 해외 시장이 다시 위로 나스닥도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어제 좀 순환매가 나왔는데 오늘도 순환매가 나옵니다. 어디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낙폭과대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잡히고 있고 비만 치료제들도 조종받다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테마주를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뭐 보면 여러분들 저 종목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이전에서도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겨울이 되면 계속 지금 관련된 종목들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 뭐 제대열, 그다음에 의료 AI,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탈모 치료제, 모더나 관련주,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그래서 다 막 비만 치료제를 막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닌데 어제는 좀 주춤했던 애들이 오늘은 상승 탄력을 그래도 이래저래 주는 애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하나의 순환매로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시장에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은 다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해드린 얘기인데 거래가 실려 있고 시장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1% 빠졌다고 겁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흐름은 여전히 좋고 낙폭과대 종목들 흐름을 잘 쫓아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중국도 돈을 풀고 미국도 돈을 풀고 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빠지질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줄이 약하다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뭐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이번 주 CPI 지수, FOMC 의사록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투세 11일 발표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급락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LG전자 지금 잠정 실적 발표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급락하지 않으니까 매매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계속 매매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빅이벤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소식은 다소 아쉬웠지만요. 아직까지도 이번 주 이 FOMC 의사록 그리고 금투세 관련 발표, 로보택시 공개, 또 CPI 공개 등 다양한 매크로 지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서울경제와 서울경제 저희 신문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장 표적 종목, 지난번에도 다뤄봤던 종목인데요. 테마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현대약품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약품 오늘은 비만 치료제로 만나봤었지만요. 지난번에는 해리스 트레이딩, 이 낙태 관련 피임주 그리고 임신 증절권 관련주로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약바이오 강하게 올라서게 되면서 0.45% 빨간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4,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현대약품 좀 테마를 다르게 한번 잡아봤었죠.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해리스 테마의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일단 뭐 알고 있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게 이제 숨겨진 비만 치료제라고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어요.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현대약품 비만 치료제 그러면 과거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고 또 오늘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저는 조정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있다가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끝났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조정받고
알약도 나와야 되고 붙이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5일서부터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시장 반응들 뭐 그다음에 판매는 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히트를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들이 당연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잘 팔리고 막 그러면은 이슈가 막 나오고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하고 그런 것까지 봐서 저는 조정받고 또 간다고 얘기를 했지 끝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숨겨져 있는 이제 순환매들도 생각을 해서 저번에 한 달 전에도 명문제약, 그다음에 현대약품 이런 쪽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대약품 자리가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급락장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미국 시장은 다시 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중국은 올해 내내 돈 풀고 뭐 내년에도 돈 풀고 계속 돈 풀어가지고 미국처럼 돈 풀어갖고 얘네들도 미국 시장 부러운지 미국 시장 역사적인 고점을 가듯이 중국 시장도 역사적인 고점을 가려고 하나 대놓고 지금 경기 부양책들을 마구마구 꺼내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야죠. 우리나라 시장 뭐 예전처럼 돈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투자할 때가 많죠. 미국 시장에 투자도 되고 중국 시장에 투자해도 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뭐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곳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져서 주식시장에 돈들이 안 들어와서 예전처럼 막 폭등하면서 강한 흐름들은 나오진 않지만 테마별로는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올해 7월 달, 8월 달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100%씩 올라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쏘아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이기 참 좋은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약품 또 가지고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가져 나왔을 거고 지난번에 수익 실현한 이후에서 요즘 들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매매하기도 좋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현대약품 계속해서 임신 중절권뿐만이 아니라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까지 최근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에 얽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30일과 10월 2일에 만나봤었던 우리바이오. 매수가는 각각 4,720원 그리고 4,7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9월 30일 기준 8.9%의 약 9%에 달하는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고요. 또 2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0월 4일 현대약품 4,370원 선에 만나봤는데 1.49%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월 7일 바로 어제였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17,520원 선에 접근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시각으로 0.34%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상황 다 같이 챙겨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공략해볼지 다시 한번 전략 짜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이 표적 종목이죠. 이 현대약품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 어제 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인데 일단 테슬라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 때문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제 전부 다 갔단 말이죠. 2차 전지 전해질도 가고 전고체 배터리도 가고 전기차도 가고 싹 다 움직였는데 거래들이 실려 있는 쪽에서는 항상 움직임이 감지가 되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뭐 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레몬, 뭐 CIS, 엠플러스, 메가터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이런 종목들도 어제 다 강세 보여줬는데 차트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크 머티리얼 차트를 보면 얘도 올라간 거 없이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전고체보다는 거래량들은 좀 덜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올라갈 것 같고 뭐 레몬이라는 종목도 지금 앞에서 거래 실린 거 봐봐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놓고 올라간 거 없이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때가 되면 얘네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서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여기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수렴형 만들어 놓고 얘가 위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가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가 워낙 강하게 저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쪽 애들이 지금 잠잠한 것뿐인데 다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으니 이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도 전해질 관련주, 2차 전지도 많이 빠져서 지금 슬금슬금 반등 주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려 그러니까 제약주도 좋고 뭐 IT 섹터들도 나스닥만 고가를 돌파를 하면 나스닥 고가 돌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나스닥이 윗방향으로 틀기 시작하게 되면 뭐 S&P 500이랑 다우존스는 거의 전고점 근처에 다 다다른 상태니까 이제 나스닥도 땡겨 올리면 이제 한 방입니다. 이제 한 방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에 있었던 IT서부터 뭐 로봇주,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뭐 등등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은 다 좋아 보인다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니 이것도 괜찮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자, 대봉LS부터 또 빠르게 볼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들이 말 그대로 그냥 다 폭등이에요. 일단 펩트론이 일라이12의 지금 뭐 이슈가 지금 어제 시간외에서 터지고 나서 아침부터 어제 시간외에서 이미 상한가를 가고 오늘 아침서부터 20%대의 갭상승을 준 이후에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요 놈도 이제 CDMO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CDMO 쪽에서도 펩트론 말고도 이게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거 조단이에요. 이것도 1조짜리 종목인데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지금 다시 리가켄바이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녹십자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들 CDMO 관련주 쪽입니다.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판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생물보안법으로 퇴출을 당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지금 퇴출을 당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수혜주가 된다라는 이유로 뭐 그게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의 기술주인 제약주가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유로 그게 또 아니면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국내 제약사들이 모두 다 수혜주다라는 얘기로 뭐가 됐든 간에 이유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해요. 그리고 올 겨울에는 강할 예정이고 그래서 어제는 하루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이라서 그래서 지금 펩트론 상한가 가고요. 지금 대화제약도 27%, 26% 아주 폭등하고 있고 뚫어버렸네요. 자, 여기를 뚫었으니까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제 다음 또 비만 치료제 움직이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 대화제약은 치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는 건지 생물보안법 CDMO로 움직이는 건지 메디케어로 움직이는 건지 뭐 이유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제약주들은 강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들어가 있고 올릭스도 이것도 mRNA 백신도 들어가 있지만 비만 치료제로 되어 있고 이것도 16% 강세, 대봉LS 강세 뭐 등등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니까 그냥 오늘 뭐 샤페론도 강세, 모두 강세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좀 더 받았으면 좀 싸게 살 수 있게끔 내려와주면 이제 신규 매수 진입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받다가 튀어버리게 되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가져가라 했죠. 이미 가격 부담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이거 살 거면 차라리 바닥에 있는 현대약품 사고 말지 라는 생각이고 일단 많이 떠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냅두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CDMO 관련주이면서 비만 치료제로 있는데 무거우니까 얘는 1.25%. 좀 전에 가벼운 애들은 펩트론 29% 상한가 가고 얘는 가볍지 않으니까 이 정도 가고 근데 펩트론도 1조짜리인데 얘들 정상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뭐 녹십자도 올라가는 거 보면 얘도 34만 원 갈 것 같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보유 양호하시고 다음은 샤페론. 자, 비만 치료제 그냥 보유자 영역입니다. 더 갈 것 같다 그랬죠. 차트를 보면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보유자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되지만 회사도 부실하고
올라가는 이유들도 별로 그렇게 뭐 FDA 임상 뭐 준비하고 뭐 하고 뭐 아토피 뭐 하고 한다 그러지만 될지 안 될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신규 매수는 부담이 돼도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130% 넘게 수익이 났으면 뭐 올리는 건 세력들이 알아서 올리는 거니까 주가가 저쪽에서 계속 위고비 이슈로 계속 올리든 뭐로 올리든 자꾸 올리면 얘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면 에코프로도 과거에 2만 원 이하에서 공략을 시켰더니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8,0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80배. 얘가 80배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 이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한국 BNC. 이것저것 다 움직이니까 이제 얘도 움직이는데 얘는 만만하죠. 다른 데들 비해서 이렇게 많이 뜨지도 않았고 근데 왜 4%밖에 못 가는지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면은 한 20%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는 좀 안 움직이고 이슈도 없고 저쪽 비만 치료제들 빠지고 있어서 차라리 이걸 갖고 있느니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 저렇게 다 들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순번의 기회가 오니까 혹시 갖고 있다면 욕심을 좀 더 내도 될 것 같아요. 6,500원, 7,000원 정도까지. 자, 다음 오성 첨단 소재. 자, 얘는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해리스의 이제 대마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인데 얘도 이제 바닥에서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인데 거래가 없죠. 앞에는 거래가 실렸고, 그러니까 뭐 전고체가 됐든, 뭐 STO 관련주가 됐든, 그리고 뭐 딥페이크가 됐든 이게 거래가 실렸다가 조정받는 쪽들은 이슈가 계속 돌면서 움직입니다. 얘가 어제 거래량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요즘에서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꾸 샀다 팔았다 뭔가 지금 낌새는 있는데 일단 이슈가 안 나오니까 일단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 팍 하고 움직일 테니까 일단 거래가 실리고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때에서는 양봉 나오면 2,200원, 2,400원까지.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도 비슷하죠. 유가 관련주도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 어떻게 됐죠? 올라왔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거 제가 저번에 여기 떨어질 때에서 이미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지기 전에서도 상담할 때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떨어질 때는 오히려 사는 거다. 이거 10월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지면 사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슈 나오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한 2주 내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주 내내 쭉 하고 올라왔듯이 지금은 또 사면 안 되는 자리죠. 또 기다리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리면 또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사고.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은 내려오면 사면 다시 또 이렇게 올려요. 이슈에 의해서.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중앙에너비스 얘도 비슷하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내리면 또 밑에 사면 또 올라가겠죠. 이건 사실 작년 여기 2023년도 10월 달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리딩했던 종목인데 최근에서는 추천은 안 했습니다. 전쟁 나도 시장이 안 흔들리길래 그래서 전쟁이 크게 안 날 줄 알았는데 지금 막 확전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바닥. 그러니까 패턴주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 오성첨단 소재도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조만간에도 거래에 실리면 움직일 거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셔도 되고 지난번에 수익 났던 사람들은 팔았으면 최근에 다시 살 수 있다고 한 종목이니까 잘 보셔도 될 종목이고요. 다음은 현대약품. 이거는 이제 9월 12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이거를 샀다 팔았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다시 내려왔으니까 이중바닥형이죠.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로도 들어가고 해리스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자리가 양호하니까 오늘 폐역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또 올라가면 또 팔면 돼요. 자, 명문제약도 얘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낙태법 지지면서 비만 치료제인데 얘도 바닥이죠. 양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자, 지금 조금 뜨기는 했지만 뭐 지난주도 뭐 이 가격대 비슷하게 해서 공략을 시켰는데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하니까 쫓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쫓아가면은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또 밀린단 말이에요.
4,400원에서 공략합니다. 분차트에서 전저점 자리 4,4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뭐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됐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은근슬쩍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뭐 mRNA,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뭐 의료 AI, 면역 항암제 얘네들도 지금 움직입니다. 유럽 그 제약 박람회, 뭐 학회 뭐 이런 이슈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올 겨울에서는 또 날씨 또 추워지면 호흡기 질환들 또 유행하고 그러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이런 제약, 약품, 뭐 무슨 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다면 건져 놓을 필요는 있다. 한 번씩 다 움직일 거예요, 올 겨울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내려올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표육 종목 현대약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매수가는 4,400원 선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자리는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기차 화재 배터리 관련주죠. 나노팀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13,627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약 2%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서 1,720원 선까지 밀려나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볼까요? 자, 나노팀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올라갈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락장도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뭐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애들이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밑으로 두들겨 패도 다시 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오를 시장이라서 시장 여건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한 15,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S-오일 정유주가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이 68,200원 그리고 2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갑자기 좋은 흐름 나와주게 되면서 이 61선 위로 띄워주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현재 1.74%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요. 64,2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답변해 주실까요? 자, 얘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정유주들을 잘 쳐다보질 않을 겁니다. 빠진 지 오래됐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2018년도 이후에서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 바닥을 잡고 올라왔는데 지금 2, 3년 동안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종목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만 물려있는 가격대까지 근처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67,000원서부터 7만 원 부근 사이로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았다가 이렇게 몇 번 작업을 해야 나중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 현재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7만 원 저항을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 정도만 하셔도 보유하셔도 될 종목이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저희 마찬가지로 유튜브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웹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9,324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록 비중은 10%지만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이 자금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3.31% 어제 이 웹젠 대표가 이 국정감사에 이 소환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00원 선에 거래 중인 웹젠 전문가님,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수립을 해볼까요? 차트 모양이 괜찮네요. 뭐 요즘에 깨움지들 별로 안 보고는 있는데 차트가 완전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살살살 돌리죠. 기관도 외국인도 사고 이거는 2만 원 넘어갈 것 같네요.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테니까 한 19,000원에서 19,000, 그러니까 팔란 얘기 아니고 거기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얘는 어쨌든 천천히 상승하면서 뭔가 좀 올라가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 큰 걱정하지 말고 수익 날 때까지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P위성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약 2%대 꽤나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1,100원대 거래 중인 AP위성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AP위성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아직 추세를 돌리지도 못했고 조정 중에 있고 차트를 보면은 그나마 뭐 비빌 언덕은 저점 바닥과 여기 저점 바닥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내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7,500원 이하로는 7,500원도 지금부터 많이 빠져야 돼요. 30%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락연자 목표치가 7,500원이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도 있고. 여기까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14,000원. 애매하네요. 14,000원이면은 22% 반등 나와야 되고 떨어지면 30% 떨어지는 건데. 지금 9,600원을 손절을 잡고 대응하려 그래도 14,000원에서 깨지면 34% 손절인데 손절 폭으로는 너무 큽니다. 이게 10%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21선이 깨질 것 같으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21선이 깨지면. 깨지지 않으면 13,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차트를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줘도 살살살 밀려면서 결국은 7,500원까지 밀었다가 나중에서 올릴 그런 느낌. 지금은 13,000원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봤었던 21선 라인이니까 한 1,6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깨지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슬슬슬 내려가기만 하고. 그래서 1,600원이 깨지면 아주 손실이 엄청 큰 거는 아니니까 비중만 줄였다가 다른 쪽에서 뭐 한 10%라도 딴 데서 수익 내서 다시 일로 들어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버티겠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면 뭐 내년까지 참으면은 바닥 다 찍고 올라오면은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한 1년만 참으면. 그래서 흔들리는 거 생각하고 참고 가겠다 그러면은 한 올해는 좀 고생 좀 하고 내년에서 올라갈 때 수익에서 잘 파시면 뭐 되는 전략도 있는데 일단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2의 루닛으로도 불리는 종목이죠. 노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4,943원 그리고 비중도 40%로 상당히 높은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약 10%가량 강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고요. 2,80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이 노을 계속해서 WHO 산하기관이 자궁경부암 확진 시에 이 마이랩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게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주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언제까지 조금 더 버텨보면 이 매수가까지 소복할 수 있을까요?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이래저래 별의별 핑계를 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여태까지 버텨서 가지고 있다면, 물려서 갖고 있다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노을 한번 볼게요. 자궁경부암 뭐 이슈가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은 940억짜리 아주 작은 종목이고요.
뭐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진단 검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네요. 혈액 분석, 말라리아, 뭐 암 진단 뭐 등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종목인데 한번 상한가를 가나? 상한가는 아니네요. 상한가 갔었네요. 상한가 한번 가고 오늘도 강세를 주고 4,900원대. 4,900원 또 올라오면 2,000원에서 4,900원대면은 150%가 올라오면 단번에는 못 가겠죠. 단번에는 못 가지만 지금 제약주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올 겨울까지는 이 약물과 한번 버텨보시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익으로 올라오면 참 좋은 거고, 안 올라오더라도 뭐 내년에서는 인공지능 AI로 인한 신약 개발, 얘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그런 신약 개발로 인해서 이슈가 돌면서 움직이면 뭐 여기저기서 나도 인공지능 AI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뭐 유전자 치료제 개발 중에 있다, 암 우리는 개발 중에 있다,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 뭔 상관입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원래 주식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내년에서 5,000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역에 있고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현상이니까요. 수익이면 모르겠는데 손실이니까 뭐 갖고 가야죠.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수익으로 돌 때까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파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비만이라는 키워드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다음 먹거리는 비염인 것 같습니다. 이 비염 완치 면역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 라파스, 임상 1상 종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 시각 주가 약 3% 이상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주게 되면서 19,02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라파스도 비만 치료제로, 제가 비만 치료제를 7월 달서부터 쭉 다 정리해 놨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저도 라파스가 있긴 있어요. 관심 종목에. 자,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이런 애들은 누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원래 사실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강하게 움직이면은 이것도 지금 움직여야 할 것인데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질 않네요. 21,000원대면은 뭐 22,000원대까지도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한 방에 갑니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다 보면 갈 때 되면은 팍 하고 튀고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또 갈 때 되면 갈 것 같으니 괜찮아 보이네요. 앞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였네요. 앞에 이걸 들어 올렸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애들이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도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나는 거는 뭐 한 방이면 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3만 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거기서 고민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절반을 파시면 되고요. 뭐 지금 자리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비중 10%밖에 되지 않으면 보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롯데렌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렌탈 그린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그린카가 G카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 G카를 운영 중인 게 바로 롯데렌탈입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3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만 원 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롯데렌탈 계속해서 소카를 좀 탐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시너지를 가장한 독점이라는 이런 여론조사, 이런 여론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롯데렌탈 어떤 식으로 한번 대응 전략 마저 세워볼까요? 자, 롯데렌탈도 차트를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사죠. 자꾸 사고 개인들은 작년에서 많이 물량을 들고 있다가 다 던졌어요. 하도 안 가니까 지겨웠나 봐요. 싹 다 던지고 최근에 올라와서 싹 다 던졌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만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죠. 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사서 갖고 있는 걸 것 같은데, 그래서 32,000원 넘어갈 것 같으니 갖고 있다가 32,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간 이후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N자 목표치는 35,000원 정도 보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7,000원이신데요. 보유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 소식에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가온칩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2.6%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43,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매수가도 높으시고 또 비중도 마찬가지로 크게 가지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SOS 처방 듣고 올게요. 자, 가온칩스 조정을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뭐 바닥을 다 다지고 뭐 IT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일단 해외에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적은 계속 좋아질 예정에 있으니까 그쪽이 다시 또 움직이고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뒤늦게 나중에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려면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신고점의 소식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나스닥이 넘어가면 여기를 넘어가면 뭐 넘어가는 거는 한 방, 두 방이면 갈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넘어가는 거죠. 뭐 CPI 지수도 있고 뭐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한번 조정받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이게 안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IT주들도 올라가는 듯 안 올라가는 듯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크게 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도 올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옆으로 횡보만 하고 이렇게 조정만 받고 있는 중인데 냅둬야 돼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다가 삼성전자도 다시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나스닥 신고점 가고 그러면 얘도 5만 원 쪽으로 머리를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뒤늦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는 경우는 이 거래량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시장이 크게 움직여줬을 때 그때에서 뒤늦게 반응하면서 움직일 테니까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세요. 미국이 빨리빨리 폭등하고 엔비디아가 또 신고점 가갖고 시가총액 5천조 돌파, 6천조 돌파, 7천조 돌파 뭐 이런 소식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엔비디아가 뭐 7천조 가고 뭐 내년에서는 진짜 1경 간다 뭐 이런 소식 들려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이 가온칩스도 그때는 얘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 엔비디아는 4천조에 있습니다. 100% 정도 가야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나스닥이 안 가고 아직 걔네들도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중. 저는 보유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조금 늦게 움직이겠지만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한전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제 윤 대통령이 이 필리핀 순방 소식에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0.5%가량 장 초반 대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3,7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전산업.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조금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하시고 원전 테마가 이슈에 의해서 지금 폭등하고 급등하고 하는 흐름은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니까 딱 지금 사셨던 자리가 고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16,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딱 요때네요. 요때에서 해외에서는 원전들이 지금 좋다고 난리고 그쪽은 좋은데 제가 이때쯤에 얘기했죠. 저는 원전을 좋게 봤었는데 원전 좀 팔라고. 우리 기술 그때 수익 날 때 다 팔라고. 왜냐면 민주당 쪽에서 태클을 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적자 수주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수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원전 테마주를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 수준인지 아닌지 저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설마 뭐 적자 보고 판매를 하겠어라고 저는 그렇게 저도 한수원에서 얘기한 쪽을 믿고는 싶지만 그런 얘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얘네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를 몸에 묻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돌아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원전 테마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나쁘게 보질 않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자체로 시끌시끌을 하니까 그래 그 시끄러움을 피해가면 되죠. 옆집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은 그거를 막 귀가 시끄러워갖고 그러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은 이슈에 영향을 안 받자니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 저런 이슈에 흔들 수 있는 건데 이미 저는 그래서 요때에서 우리 기술을 그때 당시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은 팔고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됐을 때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니면 전선 테마로 차라리 보시든지 바꿔서 했는데 좀 아쉽네요. 16,000원대에서 그때 저는 이런 종목들을 원전 테마주를 좀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방송을 안 보신 것 같네요. 그때 얘기를 들었으면 살 게 아니고 그때 잘 팔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올라오면 다시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전 테마주들은 적자 수준인지 아닌지 뭔가 해명 기사가 나오든 확인이 좀 되면 그때에서는 좀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은 뭐 내일 이제 휴장인데요. 휴장 이후에서도 CPI 지수 뭐 나오고 그러면 저는 미국 시장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뭐 크게 오후장에도 뭐 급락할 흐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오늘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현대약품, 매수가는 4,400원 선에 만나봤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이 순우리말을 사랑해야 하는 저희 한글날 기다리고 있죠. 이 덕분에 저희는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저희는 다시 이틀 뒤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